자, 오늘은 문제집은 275페이지 16번부터죠. 예. 요약집은 16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 좀 하면, 먼저 사업계획 승인 파트인데요. 이제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은 건축 허가 받죠. 일부는 신고하죠. 그러죠? 하지만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물론 리모델링은 30세대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지만 증축할 때 그 미만은 리모델링 허가를 받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신고란 말이 안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승인권자가 누구냐 그 얘기죠. 큰 틀만 잡아놓을게요. 책에 있는 거니까. 자, 승인권자는 크게 봤을 때 우리는, 자, 첫 번째. 자, 누가 썼죠? 첫 번째? 자, 원칙이라 한다면은 지자체. 지자체라는 말은 그냥 내가 만든 겁니다. 큰 틀 잡아놔야 돼. 왜? 국장이 아니다. 그 얘기죠. 이럴 때 면적 얼마 이상?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와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가 다르다 그 얘기죠. 우리가 10만 이상일 때 누구죠? 시도지사, 대장. 미만일 때는 누구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특광, 특시, 특도, 대장은 면적 관계없이 전부 다 본인이 승인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도 안에서 일반 시와 군이죠. 광명시를 포함해서 일반 시와 군 안에서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일반 시장과 군수가 승인하고, 그렇죠. 10만 이상이면 누가? 도지사가 승인한다. 요것이 다른 거죠. 요것이. 예.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는 누가 합니까? 국장도 당연히 승인권자가 될 수 있죠. 이거를 예외 나누는 거니까요. 이걸 예외를 한다면 바로 국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이거요. 누구 썼죠? 첫 번째? 누가 할 때? 국가. 또 우리가 이제 주택법상 공공하면은 일단 4명.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그렇죠? 국가. 두 번째, 지자체는 여기 있잖아. 그죠? 세 번째 누구죠? 토주공이죠. 그 다음 누구 있죠? 지방공사. 지공은 지방이니까 지자체 여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지방이니까 지자체고 지공이에요. 지자체에서 만든 거니까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지방공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이거. 자, 그 다음에 또 있었죠.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뭡니까? 택지개발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긴급을 요할 때. 국가균형 발전 등등등등 긴급 등을 요할 때 줄여가지고, 마지막으로 국가 등이 만든 뭡니까? 공동 출자법인, 즉 부동산 투자자입니다. 줄여가지고 그냥 국가 등의 만든 공동 출자법인이요. 자, 줄이면은 이게 4가지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 주의하세요. 여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반드시 국장이 지정해서 고시한 그 지역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요 말이 빠지면 안 돼요. 두 가지, 얘는. 요 말이 빠지면. 이해되시죠? 예. 국장이 지정해서 요 안에서는 나한테 와서 승인받고 해라라고 반드시 지정한 고시합니다. 그런 지역 아닌 지역은 아무리 두 번째, 세 번일지라도 그때는 지자체가 합니다. 요거 좀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이것이 이제 큰 맥락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럼 승인 대상은 뭐냐? 승인권자 나왔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승인 대상은 뭐냐? 대상은 크게 주택 건설 있고 뭐 있어요? 첫 번째, 주택 건설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대지
조성 사업이 있다. 이럴 때 주택건설 다시 어떻게 하나요? 단독 주택하고 공동 주택으로 나누는데 이 단독도 자 굳이 나누면 자 원칙 얼마 이상? 얼마 이상? 30% 이상 예외 50% 이상 즉 공공사업에 따른 단독주택 한옥 그러니까 공공사업에 따른 단독은 더 줄여 말하면 공공택지에서의 시행하는 한옥 그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 하나 있죠? 한옥 요거는 50% 이상 자 공동도 굳이 따지면 얘도 자 원칙 얼마 전에는 30세대 이상이고 예외 얘도 50세대 이상인데 여기 30세대 할 때는요 리모델링 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30세대 이상 리모델링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받고 그렇죠?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허가받고 세대수가 증가하더라도 30세대가 안 되면은 그때도 리모델링 허가받고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0세대 이상 할 때는 뭐죠?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원룸 주택은 아닙니다. 단지형만. 그죠? 단지형만. 원룸형은 무조건 30세대 이상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좀 이따가 뭐 내용은 별로 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 아시겠죠? 그거 물론 수설 광고이지만 그 다음에 대지는 얼마 이상?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큰 맥락을 잡아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승인 대상인데 여기서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죠. 여기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승인받지 않는다. 승인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건물을 막 짓겠다. 그건 아니죠. 그죠? 뭐죠?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으라.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주상복합 건설할 때. 두 번째는 농업, 중앙농업 협동조합에서 조달하는 자금으로 건설할 때인데. 자, 두 번째는 쉬워요.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상복합을 잠깐만 이렇게 그려보면, 모양을 좀 주상복합처럼 이렇게 그려보면,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되죠? 자, 건물이 있고 주상복합처럼 생겼죠? 주상복합이다. 요거는 이제 주택외라 그러고요. 주택외. 상가 부분. 요거는 주택이에요. 그죠? 자, 여기 용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일단은 뭡니까? 준주거 지역이에요. 용도 지역이 좀 땅값 센데. 그러니까 일단 여기가 준주거 지역이거나 아니면 뭐죠? 상업 지역인데 뭐는 빼고 유통상업 지역은 뭐 아파트 건설 안 되기 때문에 주택이 안 되니까 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주택 부분이 요 부분이 그죠?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이어야 되고 동시에 이 부분이 주택 외 상가 부분과 합쳐가지고 몇 프로? 주택이 90% 미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조건들이 전부 다 충족할 때는 승인받지 않고 허가를 받는다. 이게 첫 번째고 아까 두 번째는 아까 농업 줄여가지고 농업에서 주는 돈으로 건설할 때 그 얘기죠. 이것이 일종의 뭐라고요? 승인권자, 승인대상, 그 다음에 승인받지 않는 경우인데 일단 이걸 좀 한 점 더 풀어보고 좀 할게요. 자, 먼저 16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단독주택으로서 끝에 한옥은 30% 이상 아니죠, 그죠? 얼마죠? 50% 이상이죠.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답 1번이죠. 자, 2번 토주공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장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3번 주택건설 사업의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시도 대장의 승인받고요. 4번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 승인을 받아야 한다. 5번 요거는 앞에 앞에 그 용어적인 파트 있죠. 자, 요거는
문제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요약집 157페이지 봐요. 요약집 157페이지 보시면 그 맨 밑에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나올 겁니다. 나오죠, 그죠? 요거요. 그거. 국장은 주택 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몇 프로? 75%.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할 때는 몇 프로? 최대 100%까지. 뭐를?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요 지문입니다. 그래서 75%, 100% 같은 지문이니까 맞는 지문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깁니다. 자, 17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주세요. 한 문제는 좀 냅두고. 자, 18번. 똑같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장의 승인 받습니까? 아니죠, 그죠? 절대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방이니까 지자체. 만약에 지방공사가 광명시에서 사업하려고 그래요. 면적이 10만 이상이면은 경기지사의 승인 받고요. 10만 미만이면 광명시장의 승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니까 지자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의외로 잘 틀립니다. 순간적으로 공공이니까 국장이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2번 330만 이상 규모로 택지개발 사업을 택도 할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나오잖아요. 국장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렸어요. 왜?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란 말이 빠졌어요. 요거 잘 틀려요, 요거요. 왜? 그냥 보면은 맞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내가 안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옵니다. 쉬는 시간에. 아니, 2번도 맞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서만. 아시겠죠? 반대로 말하면 국장이 지정고시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일지라도 그때는 국장의 승인받는 것이 아니에요. 3번 시도는 사업주체가 승인받고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가능하면요, 얘기했잖아요. 주택법은요, 의무적이 거의 없어요. 다 의무적. 웬만하면 그냥, 아시겠죠? 예. 건축법은 뭐 미착수 2년 취소해야 한다 나오지만 웬만하면 주택법은 취소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의무적이 나와버리면 큰일 나요. 아파트 10개 짓는 도중에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이거 혼란. 웬만하면은 의무적 해가지고 취소를 안 하고 가능하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저를 보실래요? 우리가 이제 공사 착수가 나오잖아요. 공사 착수. 잠깐만요. 일로 가볼까요? 우리가 이제 요거를 자 이렇게 1, 2, 3 합시다. 순서대로 하면 공사 착수인데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요거죠. 항상 그림을 그립니다. 쉽게. 여기다가 내가 아파트를 내가 10개 동을 내가 건설하려고 그래요. 라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겠죠. 그죠? 그러면 몇 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받고 몇 년 내에? 그렇죠. 5년 이내에는 바로 공사 착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착공신고하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여기다가 좀 더, 이게 좀 넓어요. 넓어요. 한꺼번에 한 15개 동 짓기가 너무 버거운 거야. 그러니까 가운데 잘라가지고 109와 209 여기 내가 도로를 하겠다 그러면은 얼마 몇 미터? 6미터죠. 물론 도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은 최초로 받는 것은 동시에 받는 거니까 이거 구분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나누고 사겠다고 한꺼번에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요거는 1번은 그 자체가 최초고 109를 한다면 109가 최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최초로 처음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사업계획 승인받고 몇 년 내에? 5년 이내에 공사 착수합니다. 그러면 착공신고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냐? 109를 착공신고했잖아요. 착공신고하고 바로 하지만 109에서 착공신고했다면 얘는 착공신고 이후 몇 년 내에? 2년 이내에는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내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109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얘도 300세대 이상. 전체 얼마? 그죠? 600세대 이상이 돼야 한다. 그리고 가장 처음에 나오는 5년 이내짜리죠. 여기는 요거고, 여기는 이제 109죠. 그죠? 그래서 5년 이내짜리에만 뭐가 있다? 연장이 있다. 처음에, 애초부터 처음에 실시해야 되는데 사정상 못해. 그러면 1년 범위 내 연장이 있다. 그 연장했어요, 연장. 연장은요, 무조건 1년. 국토법에서 개발의 허가 제한 2년 빼놓고는 아시겠죠? 1년. 왜? 여기에서요, 자꾸 2년, 3년을 잘 나와요, 시험에. 연장을. 그래서 이거는 1년. 그 다음에, 미착수 5년, 연장 포함해서, 그래,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그럼 뭐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문장이 이 문장. 아시겠죠?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요거 209, 그 이하, 309 등등등등 얘는 뭡니까? 연장 있어 없어요? 연장 없어요. 또 뭐 없어요? 또 취소 사유도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방금 18번에 3번은 바로 취소할 수 있다가 맞다 그 얘기죠. 4번 맨 끝에 그죠? 나오네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요게 첫 번째라면 요게 두 번째죠. 그죠? 예, 맞는 표현이죠. 4번. 5번.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500이 아니고 뭐라고요?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전체는 각각은 최소 300 이상이지만 전체는 최소가 209가 최소니까 합해봤자 600이 최소죠. 최소 6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자, 그다음에 19번과 20번 중에서 자 19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거의 약간 좀 표현만 다르지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9번 같이 풀어볼게요. 사업계획 승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을 받으면 밑에 얼마 내에 60일 이거는 뭐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60일 이내에 승인 가타 여부를 통보합니다. 며칠 내에? 60일. 2번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면 밑에 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연장은 무조건 몇 년? 1년. 아시겠죠? 1년. 틀렸죠? 예. 연장 1년 범위 내에 하는 겁니다. 3년 아니에요. 3번. 사업주체가 경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밑에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그 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요약집 보시면 거기 168페이지 보세요. 보시면 거기 쌍가로 6번에 공사 착수했죠. 그죠? 1번, 2번 기억, 니은 여기 네모에 있는 내용이고 이 중에서 가로 3번 보시면 취소 사유인데요. 거기에 특히 1번에 5년 이내 미착수 요거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2번하고 3번 보세요.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했다. 부도파산으로 공사가 완료가 불가능하다. 요 두 가지도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취소할 수 있는데 2번과 3번 안에서 누가 다른 사람이 보증을 서줬다면은 그죠?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 보증 서준 사람이 책임을 지기 때문이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주택 분양 보증 요겁니다. 아시겠죠? 분양 보증이 안 됐으면 취소할 수 있다. 분양 보증이 되었으면
취소할 수 없다. 왜? 그자가 책임지니까. 그래서 현재 거기 19번에 4번 지문이 3번 지문이 할 수 없다가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주택부당 보증이 이런 말이 언급이 안 되면 그때는 할 수 있다면 되겠죠. 4번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뭡니까? 2공구 이하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 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자 미착수 2년은 맞긴 맞죠. 그런데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가 없다. 맞는 거예요. 할 수가 있다 하면 틀리겠죠. 그렇죠? 2공구 이하는 연장도 없을 뿐더러 취소 사유도 없다는 겁니다. 5번, 4번의 경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 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도 없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 다 들어있습니다. 20번 보시면은요, 19번과 똑같은 문제인데 표현만 뭐 갑이니 을이 한 겁니다. 그래서 풀어주시고요,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과 22번은 소유권 확보하고 매도 청구 얘기입니다. 요거 얘기인데, 먼저 여러분들은 요약지 보시면은 쌍가로, 여기 보시면 7번하고 쌍가로 8번 얘기예요. 그거 나오면. 자, 그러면, 자,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자, 승인 요건. 그래서 승인 요건 보시면, 한마디로, 아파트를 건설하고 싶다. 그러면 뭡니까? 원칙.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겠죠. 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땅들이 뭐 수십 명이다. 그러면은,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확보한다 할지라도 이전시키기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면 예외적으로 사용권이죠. 1번 사용권원 줄여가지고 사용권을 100% 확보하라. 하지만 사용권도 그러니까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밑에 내용을 얻겠지, 그죠? 100%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사용권을 확보하라 그 얘기죠. 안 되니까 두 번째 뭡니까? 자, 요거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안에서 사용권을 얼마? 80% 이상 확보하고 대신 나머지는 뭡니까? 여기 밑에 쌍가로 8번 이어서 하는 겁니다. 나머지 모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이럴 때 만약에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다 할지라도 이 중에 첫 번째 그러면 95% 이상 확보한 경우가 있고요. 95% 미만 95% 미만은 최소 80%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럴 때 95% 이상 확보했다. 그러면은 거의 다 한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얼마 안 되니까 나머지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95% 미만은 어찌 보면은 산술적으로 보면은 얘의 한 3배, 그죠? 대충 그냥 좀 많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그날부터 과거 몇 년, 10년 돌아가서 10년 이전 옛날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는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무슨 뭐 알박기 하고 투기 목적으로 산 걸로 인정하지 않겠다. 원주민을 보겠다.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 이후에 물론 이제 그 중에 일부는 또 억울한 자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다 못 봐줍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딱 10년 따져가지고 하필 10년 그 다음날 샀는데 억울해. 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그 사이에 소유권을 취득한 그자에게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단 여기서요 하나가 책이 있습니다. 주택조합이 물론 리모델링은 빼고 왜? 리모델링은 80%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지역과 직장이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때는 반드시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하겠죠. 그거는 가로가 있어요. 거기 요약집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이야 지 맘대로입니다. 그죠? 소유권 확보 안 합니다. 심지어 얘는 뭡니까? 사용권 확보도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참 공법은 항상 공공주체는요 지 멋대로 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쌍가루 7번과 쌍가루 8번입니다. 그리고 매도 청구하면은 항상 건축법이든 정비법이든 간에 무조건 시가예요. 그죠? 무조건 시가예요. 왜? 시가를 줘도 더 받으려고 협상은 잘 안 돼. 그러니까 일찌감치 미리 3개월 이상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한다가 또 그 뒷얘기로 덧붙여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도요,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으면은요, 조합원이 못 됩니다. 너도 팔고 나가! 바로 매도 청구 대상에 넣는 것까지 해주시고, 그러면 21번하고 22번 문제인데요. 21번은 조금 쉬운 문제니까 풀어주시고요. 자, 22번 같이 풀어볼게요. 22번. 사업 주체의 매도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90%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면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그러면 이것은 90%의 그러니까 이걸로 말하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기죠, 그죠? 여기. 그러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예, 요거는 95% 이상을 띠니까 요거 해당하지 않죠. 그 다음에 만약에 1번의 90%를 95% 이상 되는 숫자가 나올 때는 맞겠죠. 2번. 자, 중간에 공시지가 아니죠, 그죠? 뭐죠? 시가. 공시지가 아닙니다. 시가예요, 시가. 그 다음에 3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80%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 그럼 여기 밑에 거는 거죠? 요거 2번에 2번. 요거죠? 80% 이상 96명이니까 요거 여기 속하는 거죠. 확보한 경우에, 그죠? 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옛날부터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는 사업주체의 매도 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맞는 거잖아요. 약간 좀 이제 거꾸로 낸 거죠, 그죠? 그를 제외한 그 이웃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 법률 조문이지만 반대로 말하면은 그전 사람들은 청구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니까. 맞는 거죠. 예. 3번 지문도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내가 이거를. 옛날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아주 요즘은요, 출제하는 자들이 영악해가지고요, 이렇게 냅니다. 아니, 그냥 똑바로 내도 지금 맞출까 말까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참고하라고 자꾸 내가 한 겁니다. 그래서 제 문제집은 뭐 중간 약간 좀 뭐 또 틀린 부분도 내가 강의하면서 고쳐드리지만 기출문제 지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부러 내가 넣었어요. 내가 뭐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막 하는 것보다도 자주 나왔던 지문들을 똑같은 문제도 물론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자주 나왔던 지문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문제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많이 봐왔던 지문들이 시험장 가면은 눈에 탁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할 때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4번.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서만 매도 청구할 수 있고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서만 합니까? 항상요. 건축물도 포함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매도 청구든 매수 청구든 거기에 토지만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건축물이 있다면 당연히 건축물도 해야 되겠죠. 뭐만 틀렸고요. 또 나오잖아. 건축물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아니에요. 건축물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5번. 매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 청구 대상 대지의 소유자와 60일 이상이 아니고 얼마 이상? 3개월 이상. 예. 시가로 해도 안 되니까 미리 3개월 이상, 최소 3개월이죠.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년을 해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약간 분쟁이 일어나고 소송이 걸러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근데 이런 것도 들어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 뭘 그렇게 얼마나 먹으려고 그렇게 협의 안 해줘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제 자신이 당사자였어 봐. 합의시켜 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끓으면 좀 더 받을 판인데. 왜? 이것은요, 평생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그에게 누구나에게 다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어찌 보면은 특정인 그 일에 해당하는 어쩌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협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더 과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주택건설 용지 확보인데, 요거는 이제, 문제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171페이지입니다. 요약집. 보시면, 밑에 7번 보시면 택지 취득의 특례가 나와요. 요거는 그냥, 뭐, 어렵지 않으니까 요약집 보면서 정리할게요. 먼저, 국공유지, 국가, 공유지, 지자체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토지인 국공유지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임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누구한테 팔고 누구한테 임대하는 게 맞느냐? 우선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있죠? 주택을 내가 나한테 팔면 내가 50% 이상 지을지, 그래? 그에게 우선적 권한이 있습니다. 또 있죠? 이 지역을 위해서. 그렇죠?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직장을 위해서. 그 직장이고 지역이 포함되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는. 내가 주택조합, 즉 조합주택 건설할게. 그리고 방금 말한 두 가지에 해당하는 대지를 조성할게. 하는 자에게 우선 매각 또는 임대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우선적으로 매각 임대했는데 몇 년? 2년이 넘도록 안 하고 있네. 그러면 임대 또는 매각을 뭐 하다고요? 그렇죠. 만약에 팔아먹었다면은 환매, 임대했다면은 계약 취소할 수가 있다. 그 내용이 거기 이제 170페이지 상단에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채비지는 뭐냐? 저를 보실까요? 채비지는 딱 보는 순간 도시개발 사업이 탁 나와줘야 돼요. 그죠?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환지로 받는 땅은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알다시피 뭐 좀비 사이즈, 그죠? 유일하게 잘 얘기하면 할 수 있는 땅이 바로 뭐 누구 땅입니까? 시행자의 토지인 채비지. 채비지를 야 나한테 좀 팔아라. 뭐려고? 이 지역을 위해서 국민주택을 내가 좀 짓겠다. 라고 제의가 들어오면 그것도 뭡니까?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많아봤자 반에 반. 몇 프로? 그렇죠. 50% 범위에서 그러면 그자에게 우선적으로 팔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있는데, 근데 만약에 환지 계획을, 들어봐요. 환지 계획을 작성하기 전이에요. 전이면은 아예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면은 환지 계획 작성할 때에 그러면 이만큼 채비 중에서 이만큼은 국민주택 용지야라고 아예 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의 단지로 정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양도가는 뭐냐? 당연히 감정까지, 그 다음에 뭐 공사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했으니까 원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들어간 비용이 있다. 감정 가격인데 예외적으로 조성원가인데 이거는 좀 더 저소득 주민이 들어올 수 있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이라면은 조성원가라도 할 수 있다죠. 저를 보세요. 임대주택일지라도 이것도 감정가가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조성원가로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조성원가 하는 건 내가 못 봤습니다. 사람이 손해보는 장사 안 하거든요.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런 땅들을 하려고 많이 모일 것이다. 그 당연히 경쟁 입찰이지만 한도밖에 없네. 그럼 당연히 1대1로 계약하겠죠. 그때는 수의계약이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3번에 타인 토지 출입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내용은요 깊게 안 봐도 돼요. 국토부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다만 주택법에서는요 타인 토지 출입은 공공만 할 수 있습니다. 민간 안 돼요. 아시겠죠? 등록사업자 안 된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그 내용은 이하 동문.
그 다음에 토지 등의 수용, 사용도 똑같아요. 공공사업 주체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안 돼요. 등록사업자 안 됩니다. 똑같이, 그죠? 단, 국민주택일 때만 가능합니다. 나오잖아요. 국가, 지자체, 토지공, 지공이, 국민주택 건설, 요겁니다. 아시겠죠? 국민주택 동그라미 왔어요. 그러니까 요 단어가 빠지면 안 됩니다.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 요 때만 수용, 사용, 누가? 공공만. 공공, 국민주택, 수용, 사용. 공공, 국민주택, 수용, 사용. 민간 택지 아니고요. 아시겠죠? 무조건 국민주택만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하 내용은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당연히 수용, 사용은 공치법 준용해요. 그리고 공치법 준용을 위한 사업 인정 언제나 항상 뭐든지 사업 인정은 공익적인 사업으로 인정을 받는 건데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착수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주택법상 착수하기 전에는 언제입니까? 사업계획 승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그때죠. 사업계획 승인 그 자체가 뭡니까? 바로 사업 인정 시점입니다. 착수하기 전. 사업계획 승인이 바로 공익사업으로 인정받는 사업 인정이고요. 4번 재결 신청은 모든 법이 다 똑같다 그랬죠. 무조건 시행기간 이내. 한번 협상이 결렬돼서 다시 한번 좀 협상하자라고 신청하는 것은 사업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 때나 할 수가 있다. 자, 5번까지 볼까요? 자, 1번 국가 또는 토지공인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사업 등등을 할 때에 여러 가지 토지 매수 업무, 손실 보상 업무를 누구에게? 지자체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왜? 지자체가 제일 잘 그 사정 아니니까, 그죠? 개발법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지자체에게. 정비법도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하는 겁니다. 다만 대상이 약간 다를 뿐이죠. 뭐 정비법은 시장공수 등이니까요. 그죠? 하여튼간에 지자체에게 위탁하는데 위탁 수수료 몇 프로? 2%다. 개발, 정비는 각각 4%지만 주택법은 몇 프로라고요? 2%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도 해주시고요. 자, 문제 좀 몇 개 풀어보고 좀 쉬었다까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3번입니다. 주택건설 용지의 확보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민주택 규모주택 비율을 40%로 틀렸네요. 몇 프로 이상이기 때문이죠? 5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40%로 틀렸죠. 50% 이상 주택 건설을 위해 국공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 지자체는 해당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2번 자, 종합주택의 건설을 위해 국공유지의 임차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 등은 해당 토지를 우선 임대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2번은 맞는 거죠. 답 2번. 3번 국공유지를 임차한 자가 얼마 몇 년 내에 1년이 아니고 2년 내에 시행하지 아니하면은 그쵸? 임대했다면은 임대계약을 취소 끝에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년도 틀렸고 그 뒤에 것도 취소할 수 있다지요.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4번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양도가는 조성원가로가 아니고 감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가 맞는 겁니다. 5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채비지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 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이고요. 하나인 때 그때가 수의계약이죠.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가 맞는 겁니다. 자, 넘깁니다. 자, 25번 볼게요. 24번 여러분 좀 풀어주시고요. 자, 25번 1번 똑같습니다. 주택건설용 토지취득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가 등은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가 있다. 2번
상업 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에도 밑에 채비지 정면적의 5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사업 주체에게 매각할 수가 있다. 3번 사업 주체가 환지 계획의 수립 전에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도시개발사업 시행령은 사업 주체에게 매각할 채비지를 그 환지 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해야 된다. 4번 토지공인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를요, 만약에 공동주택 이렇게 하면 틀려요. 무조건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할 때 토지 등을 수용 등등할 수 있다. 맞죠? 수용 사용은 무조건 공공이 하지만 국민주택일 때만 한다는 점. 5번 국가인 사업주체가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 그 토지 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4%입니까? 2%. 그죠? 2%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일의 위탁수수료를 해당 지자체에게 지급해야 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26번 간선시설. 간선시설은 요거는 그냥 책이 있지만 그냥 문제 풀면서 보겠습니다. 요거는 어디 있냐면 169페이지 있습니다. 시험에 솔직히 좀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어렵지 않으니까 지문 한두 개 나오는 전제하에 한번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은요, 간선시설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용어 정의를 배웠잖아요. 그죠?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건설한다. 그죠?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나도 한번 예쁘게 한번 그려볼까요? 한번? 간만에? 이래 아파트 있는 것도 보이죠? 그죠? 자, 이래 있어요. 그 여기 안에 전기니, 가스니, 수도니, 통신이, 난방이 있단 말이죠. 예, 있고. 하지만 여기만 설치하면 뭐 하냐고. 여기 밖에 도로. 그죠? 도로 있잖아요. 여기 뭐 공동구가 있든, 전봇대가 있든, 그죠? 여기 안에도 전기, 가스, 통신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체를 뭐라 부르느냐? 뭐라 부르죠? 기간시설이 불러요. 그렇죠? 얘도 뭐라 부르요? 얘도 기간. 그 자체는 바로 뭐라 부른다고요? 기간시설인데, 여기는 단지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단지 여기 바뀌잖아요. 그죠? 얘를 뭐 한다고요? 이렇게 연결. 안에 있는 전기와 밖에 있는 전기에 뭐 한다고요? 연결을 해야 할 때만 뭐라 불러요? 간선시설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연결 이런 단어가 안 나오면 간선시설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요거 요약집에는 없는데 혹시나 또 딴 데 하나 질문을 하더라고요. 시험에 나온 적 없어가지고 내가 안 넣어놨는데 질문 나와갖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만 얘기 안 하면 소외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전기, 그 다음에 가스 해서 가스. 그 다음에 통신. 그 다음에 지역난방 있죠? 요거. 가스, 통신, 지역난방, 가통지. 이 세 가지는요, 연결하지 않더라도 주택단지 안에 있다면은 그 자체로서 얘는 뭐요? 간선시설이에요. 아시겠죠? 요거. 용어정이 있어요. 용어정이 있는데 내가 시험에 나온 적 없어가지고. 즉, 여러분들 기본서 보시면 간선시설 해놓고 안과 밖을 연결한 시설을 바로 간선시설 한다 해놓고 그때 다만 하고 나와요. 이렇게 나와. 다만 가통지는 주택단지 안에 있어도 연결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뭐라 본다고요? 간선시설로 본다 말 나옵니다. 요거 가통지만. 네. 자, 요건데 일단은 용어 정의고요. 자, 설치 의무자는 단독은 100호 이상, 공동은 100세대 이상,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것이 100세대 이상, 대지는 16,500 이상, 뭐든지 도로, 상하수,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전부 다가 뭡니까? 도로, 상하수는 지자체가 설치하고 나머지는 공급하는 자가. 하지만 우체통만 누가? 국가가 한다. 요즘은 우체통 보기 힘들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사용검사일까지 완료해라. 완료해야
주민들이 잔금 치르고 입주자가 들어가서 사용하겠죠. 들어갔는데 전기도 안 나와, 물도 안 나면 안 되겠지, 그죠? 그 전까지 다 해라. 그런데 하필이면 통신회사에서, 하필이면 전기회사에서 지금 바쁜 거예요. 다른 일이 지금 일정이 잡혀가지고 내 아파트에 사용검사일이 이번 달 말일까지인데 못한대. 왜? 일부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대. 계획이 잡혀가지고 다음 달 말일까지 한대. 그러면은 한 달 뒤에 입주하게 되면은 그죠? 상업 주체도 입주자도 지금 계획이 지금 뭔가 지금 어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업 주체가 설치한다 그 얘기죠. 설치해서 나중에 그 들어가는 비용을 전기면 전기, 가스면 가스 그 자리에 요구하는데 미리 하기 전에 바로 미리 설치비 상한 계획을 작성하는데 설치비 상한은 최소 몇 년? 3년 이내까지. 돈 안 주고 어떻게 할 거야? 그 내용이 바로 거기 여러분들 170페이지 그거 잘 나와 있어요. 그죠? 일단은 사업주체가 내 돈 들어가지고 일단 내가 설치하고 나중에 돈 내놔. 네가 할 돈 내가 썼어. 했는데 나는 돈 안 줄까 봐 미리 설치하는 계획을 미리부터 계약서를 작성해서 한다 그 얘기예요. 하지만 무조건 상환기간은 무조건 3년 이내로 회의한다는 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한다면 169페이지 밑에 4번 보시면 1번, 2번입니다. 당연히 설치 비용은 설치 의무자 부담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도로하고 상하수는요, 요거는 지자체가 설치하지만 국가가 같은 끼리끼리니까 행정성이니까 국가가 그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뭐 한다고요? 보조할 수도 있다. 2번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반반씩 50% 비율로 같이 부담을 한다는 것, 이 정도만 해주시고요. 26번과 27번인데 한 문제 풀어봅시다. 26번 6번 같이 봐요. 간선시설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가스, 통신, 지역난방의 경우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은 간선시설에 포함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방금 바로 이겁니다. 갓통지 요거요. 요거에 그래서 요약집이 없어가지고 문제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맞게 하려는 겁니다. 갓통지 경우에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도 간선시설에 포함한다. 이러면 돼요. 포함한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거와 연결하지 않아도 얘 세 가지만큼은 안에만 있어도 뭐라 부른다고요? 간선시설로 불리운다. 2번 전기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를 공급한 자가 설치하고요. 3번 도로 상하수는 그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고요. 3번 간선시설은 사용검사까지 완료해야 되고요. 5번 설치비 상한계획은 3년 이내 해라. 그래서 27번은 이렇게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보세요. 뒤에 있는 것 좀 풀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봐요. 사업계획 승인 받았잖아요. 승인 받았으면은 나중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건설 다 해서 다 하게 되면은 얘는 자 여기다 얘는요 뭐냐면은 사용 검사 받습니다. 자 건축법은 사용 승인이지만 주택법은 사용 검사라 불러요. 이럴 때 사용 검사권자가 누구냐? 원칙이 누구냐? 무조건 특시 특도시 군구인데 줄여가지고 그냥 시군구. 왜? 특시 특도는 지가 다 하니까 지가 승인하고 지가 알아서 검사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치고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하 시군구를 한다고 나온 겁니다. 예외 누구죠? 국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하고 사용검사권자가 같은 게 아니다. 같은 게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국장한테 승인받은 자는 국장 찾아가서 사업계획 승인받는, 사용검사 받는 건 똑같아요. 아시겠죠? 국장한테 승인받은 자, 국장 찾아가서 사용검사를 받아라. 이건 똑같아요. 근데 얘는 달라요. 10만이 넘던 10만이 이상이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특시특도 시군구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서울시장한테 승인받아도
여기 옆에 여기 무슨 구죠? 금천구다. 금천구 안에서는요 10만이 넘든 말든 무조건 승인권자가 누굽니까? 서울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금천구 안에서 서울시장한테 승인받아도 사용검사권자는 무조건 금천구청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시군구니까. 그러니까 같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만 좀 유의해서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 광명시에서 만약에 10만 미만이면은 광명시장이 승인권자이면서 사용검사권자도 광명시장이지만 10만 이상일 때는 승인권자가 누구죠? 경기지사예요. 그렇죠. 하지만 사용검사권자는 광명시장이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그래서 보시면 그 내용이 거기에 좀 간략하게 잘 나와 있다는 것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한다면 우리가 이제 감리자 지정하는데 감리자 건축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건축법도 감리자를 지정합니다. 누가? 건축주가. 주택법은 누가 하죠?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정해요. 감리자. 이럴 때 300세대 미만일 때는 개인인 건축사로 지정할 수가 있고 용역업주도 가능하지만 300세대 이상은 개인인 건축사는 안 되고 건설기술 용역업자만 지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얘기했죠?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당연히 공공하우스는 지정하지 않아요. 왜? 지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 더 한다면 누구에서 하죠? 도시형 생활주택. 그렇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감리자 지정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 몇 번 강조합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보면서 해주시고요. 문제 풀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쉽기 때문에. 자, 28번 같이 봐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자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는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 개인도 가능하고요. 2번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감자를 공동으로 그러니까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3번 공사 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아니죠? 지정하지 않습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은 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5번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는 맨 끝에 건설기술 용역업자를 지정해야 된다. 맞죠? 그죠? 예. 이거 그다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29번하고 30번인데, 자, 29번 풀어주시고, 자, 30번 풀고 좀 쉬었다가, 예.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사용검사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 저를 보세요. 일단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공부별로 한다. 그럼 당연히 1공부가 먼저 하고 2공부는 나중에 하니까. 물론, 그러니까 착공신고도 별도로 할 수가 없죠. 사업계획 승인 자체는 한꺼번에 받지만, 착공신고도 별도로. 그러니까 1공부가 먼저 건설였으니까 사용검사도 별도로.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건설할 때는요, 모든 동의 층을 똑같이 올리거든요. 이런 경우는 별 문제 없는데, 만약에 아파트도 101동을 먼저 하고 다 건설되면은 102동 짓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보장 없는 겁니다. 그죠? 한다면은 뭡니까? 101동 다 졌습니다. 110동까지 기다리면은 한 2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 그죠? 그럴 때는 뭐라고요? 동별로도 할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돼요. 하지만 동별로가 굳이 뭐 공부별로 일다면 되는 거 아닙니다. 일반 공동주택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 때문에 동별로 건설하지 않는 겁니다. 한꺼번에 하려고. 그죠? 왠지 압니까? 잘 보세요. 만약에 2년 걸린다 합시다. 자, 101동은 지금 딱 완공됐습니다. 110동은 2년 뒤에 완공됐어. 그죠? 예. 근데 연수가 벌써 있잖아, 벌써요. 얘는 5년 지나면 110동은 5년 된 아파트, 101동은 7년 된 아파트. 가격은 또 다르면 또 이상하잖아, 또. 이게 여러 가지 참 이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파트를 보통 똑같이 층수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하는 이유가 그것 하나의 방법이죠.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주택의 시공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 하면 틀렸죠. 있습니다. 있다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약지 171페이지 있죠? 거기 박스에 있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 가지고 넘어갑니다. 복습할 때 봐주시고요. 3번. 국가 토주공은 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왜 그럴까요? 국장으로부터 승인 받았기 때문에 국장 찾아가서 사용검사 받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4번. 임시 사용 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가 있다. 맞아요. 들어보세요. 주택은 일단은요, 주택은 아까 말했듯이 동시에 올라갔다면 별 문제 없는데 만약에 아까처럼 101동, 102동 동별로 건설했다면은 동별로 할 수 있다. 근데 공동주택은 그 동 중에서도 세대별로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동별로도 할 수 있고 세대별로도 할 수 있고 그 얘기죠. 대지는 구역별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얼마 내에? 15일 이내에 된다. 맞죠? 그죠? 건축법은 얼마 내에 하죠? 7일 내에. 며칠? 7일. 건축법은 7일. 그 다음에 주택법은 15일. 이렇게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쉬었다가 3장부터 하겠습니다.